네, 안녕하세요. 앱스플라이어 웨비나 시리즈 두 번째 세션 SDK 연동 기획과 테스팅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마이크 확인 후에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줌의 인터페이스에서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잘 들린다고 확인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웨비나는 잠시 후 3시 2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도 혹시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11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진 앱스플라이어 웨비나 시리즈의 두 번째 웨비나입니다. 오늘 웨비나 외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시에 다른 주제들로 웨비나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웨비나 주제들을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세션에 등록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주제는 SDK 연동 기획과 테스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팀 소개를 잠시 하겠습니다. 고객 성공 팀 리드를 맡아주고 계신 정대훈 팀장님, 그리고 커스터머 인게이지먼트 팀의 한지우 매니저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중간에 Q&A 부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훈님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앱스플라이어의 고객 성공팀의 정대훈입니다. 오늘 웨비나 아젠다는 앱스플라이어 SDK 구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염두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SDK 구현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 중 인앱 이벤트 측정, 딥링킹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DK 테스트. 이 웨비나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임과 동시에 가장 떨리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SDK 테스트를 직접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어트리뷰션 방법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끝난 후 관련 자료를 공유드리고 Q&A 세션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신 줌 화면 하단에 Q&A 버튼을 클릭하시고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다면 올려주세요. 최대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앱스플라이어 SDK 연동 작업을 앞둔 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앱스플라이어 SDK 연동은 어렵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발자들이라면 여러 종류의 SDK를 사용해서 앱을 개발하는 일에 매우 익숙합니다. 사실 모든 앱스플라이어 직원들은 앱스플라이어를 입사할 때 SDK를 직접 연동해보는 실습을 합니다. 기술 지원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에서부터 인사 담당자까지 포지션을 막론하고 기술 배경이 있건 없건 SDK를 가이드에 따라 직접 연동해보는 실습을 하는데 보통 1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인 개발자에게는 SDK 연동이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SDK 연동 전에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앱스플라이 SDK를 통해 무엇을 측정하고 싶은지, 이를 바탕으로 개발 요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이드를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갖고 작업에 들어가신다면
작업 자체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앱스플라이 SDK가 앱 다운로드 시간과 앱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앱스플라이 SDK 버전은 가볍습니다. 사실 앱스플라이 SDK에서 제공하는 딥링킹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하시면 사용자의 앱 경험을 개선하는 데에도 앱스플라이 SDK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SDK 연동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스톨 어트리뷰션 측정. 인스톨 어트리뷰션 측정은 앱스플라이 SDK 연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앱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앱 이벤트 측정입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필수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까지만 측정하는 것이 앱 마케팅의 끝이 아니겠죠? 이 사용자의 가치 측정, 즉 저희 첫 번째 웨비나에서 말했던 LTV, 사용자의 생애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앱 마케팅의 최적화 의사결정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셋째, 딥링킹과 디퍼드 딥링킹입니다. 어트리뷰션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딥링킹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딥링킹 및 디퍼드 딥링킹은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마케팅 터치를 통해 앱으로 유입되었는지를 알고, 즉 앱으로 유입된 컨텍스트에 기반하여 사용자에게 유니크한 앱 경험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좋은 앱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인앱 구매와 같은 전환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시키는 마케팅 캠페인 외에도 기존 사용자를 재활성화시키는 마케팅 캠페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실 적극 권장이 아니라 필수 사항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딥링킹과 디퍼드 딥링킹에 대해서는 별도 웨비나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넷째, 앱 삭제 측정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겠죠. 새로운 사용자가 어디서 언제 유입되었고 이후 삭제했는지를 연결해 분석함으로써 비즈니스의 성장에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앱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앱 삭제율을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앱 삭제율이 높다는 것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랭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된 경로들 중 앱 삭제율이 높은 곳은 무엇인지를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마케팅 의사결정에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ECPI-U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잠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여기가 울리는 공간이라서 최대한 울리지 않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포인터를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네트워크 X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성과가 좋아 보이나요? 보시면 이제 페이스북 애즈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새로운 사용자들을 유입시키는 미디어 소스입니다. 클릭 대비 인스톨 전환율도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사용자가 유입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열 유저 비율을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유입된 사용자의 퀄리티를 본다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없게 되겠습니다. 유입된 사용자의 로열 유저 전환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지난 웨비나에서 설명했던 로열 유저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신지 짚고 가보겠습니다.
앱스플라이어에서 라이프타임 로열 유저를 정의하는 기준의 기본 값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표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앱스플라이어에서 라이프타임 로열 유저의 기본 정의는 무엇일까요? 빠르게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제가 한 5초 정도 뒤에 그 포를 닫겠습니다. 5, 4, 3, 2, 1. 거의 대부분의 60% 이상, 60% 정도 가까운 분들께서 인스톨 후 앱을 3회 이상 실행한 유저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답이고요. 앱스플라이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앱 설정 페이지에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로열 유저의 정의는 인스톨 후 앱을 3회 이상 실행한 유저를 로열 유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커스텀 정의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ECPI-U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았던 네트워크 X에서 로열 유저 비율을 방금 전 보셨는데 사실 앱 삭제율을 추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네트워크 X의 상황은 사실 더 처참합니다. 네트워크 X의 기여를 통해 15,300명 정도의 사용자가 새로 유입되었는데 그중 92%가량이 앱을 삭제한 것이니까요.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시키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앱 삭제한 사용자를 제외한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ECPI는 사실 0.68불이 아니라 8.62불이 되겠죠. 사실상 꽤 새로운 사용자, 실제 액티브한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매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방금 이제 앱 삭제 측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섯째로 커스터머 유저 아이디, 이제 고객 사용자 아이디라고 부르는 이제 줄여서 이제 CUID라고 부르는 커스텀 유저 아이디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앱뿐만 아니라 웹을 통해서도 이제 서비스를 하고 계신 이제 고객사분들께 많이 원해드리는 이제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이제 앱과 웹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면 특히 권장드립니다. 앱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이제 웹 어트리뷰션 데이터와 연결해 사용자의 웹과 앱 통합 LTV를 이제 분석하고자 하실 때 이 CUID를 하나의 연결 키값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인앱 이벤트 구현을 계획하는 것을 간략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인앱 이벤트에 대해서도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웨비나를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인앱 이벤트를 측정할 것인가? 인앱 이벤트 구현을 계획하는 단계의 핵심은 무엇보다 매우 뻔한 얘기지만 협업입니다. 마케팅팀 혹은 기획팀 그리고 개발팀 간의 협업, 내부 협업 프로세스, 업무 우선순위 등에 따라서 협업이 사실 이제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는 각자의 팀에서 나와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지로서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구현 작업까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터 및 기획자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마케팅 KPI를 설정하는 것이죠. 앱으로 유입된 사용자의 앱 내 여정을 염두하여 그 여정 내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기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구매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행동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기대하는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상품 보기, 장바구니 담기와 같죠. 목표 설정에 따라 측정하고자 하는 인앱 이벤트 아이디어가 수집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개발자와 구현 가능 여부를 논의합니다. 사용자가 앱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떤 이름의 이벤트가 어떤 정보들을 담고 발동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개발자와의 이제 싱크를 통해 탄생을 하게 되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습니다. 개발자의 역할. 개발자는 개발을 하는 사람이겠죠. 개발자는 이벤트 구현을 이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마케터 및 기획자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마케터 및 기획자가 제공한 이벤트 명명법에 따라 이벤트를 정의합니다. 작업에 착수한 후 진척 상황과 예상 완료 일정을 마케터 및 기획자와 싱크하고 개발을 완료합니다. 구현한 앱스플라이어 표준 인앱 이벤트가 주요 파트너인 페이스북, 구글, 그리고 트위터와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예시로 몇 개 보여드립니다. 업종별로 어떤 이벤트를 주로 구현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시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업종별 인앱 이벤트 예시, 앱스플라이어의 도움말 문서를 참고하시면 예를 들어 이커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커머스에서 어떤 이벤트들을 주로 구현하시고 각각의 이벤트를 어떤 값을 포함해서 어떤 속성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는지 그에 대한 코드 예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 문서를 참고하시면 이벤트를 설계를 하시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앱스플라이어로 이벤트를 보통 몇 개 정도 측정하고 계신가요? 제가 포를 띄우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다양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5초 정도 뒤에 포를 닫겠습니다. 5, 4, 3, 2, 1. 어떤 뚜렷한 경향을 보이진 않은데 2개에서 5개, 그리고 6개에서 10개 사이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이제 높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작년에 유니크 이벤트 수와 과금 유저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게임 앱의 경우 이제 평균 5개 정도의 이벤트를 측정하고 빅게임 앱에서는 평균 8개 정도의 이벤트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전 그 설문조사의 결과와 얼추 이제 비슷한 구간으로 이제 나왔네요. 그래프에서 이제 보실 수 있듯이 많은 것이 이벤트가 많은 것이 반드시 제가 포인터를 다시 키겠습니다.
이벤트 숫자가 많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이제 노이즈라고 하죠. 데이터 노이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 최적화 의사결정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사용자 모객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고민해서 이제 최적의 인앱 이벤트 측정 범위를 찾고 끊임없이 이제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링킹과 이제 디퍼드 딥링킹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제 별도 웨비나 세션에서 그 획단의 이제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다룰 예정이라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용자에게 매끄러운 앱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앱 내 KPI 전환율 및 매출을 올리는 것에 긍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앱스플라이 어트리뷰션 데이터를 활용해 딥링킹과 디퍼드 딥링킹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매끄러운 앱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을 간다라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꿈과 같은 것일 텐데요. 한번 이제 뉴욕으로 여행을 가는 걸 상상해 봅시다. 여행 앱에서 뉴욕에 있는 호텔의 숙박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마케팅 채널들을 통해 홍보하는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사용자가 뉴욕의 호텔 숙박 70% 할인이라는 이제 프로모션 광고를 보고 클릭합니다. 앱이 있는 사용자는 앱이 열리면서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로 이동시킨 것이 다이렉트 딥링킹입니다. 앱이 없는 유저가 이 광고를 보고 클릭할 경우 앱이 없기 때문에 해당 앱을 설치할 수 있는 스토어 페이지로 이동하고 여기서 앱을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 앱 내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것이 디퍼드 딥링킹입니다. 딥링킹과 디퍼드 딥링킹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앱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이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추후 있을 딥링킹 및 디퍼드 딥링킹 웨비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웨비나에서 이제 가장 흥미롭기도 하지만 가장 긴장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제 앱을 배포하기 전에 이제 구현한 SDK 이제 작업을 완료한 후에 앱을 배포하기 전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실 텐데요. SDK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가 끝난 후에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SDK 연동을 테스트하기 전 반드시 테스트할 기기를 테스트 기기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보통 테스트를 하실 때 하나의 기기로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인스톨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리어트리뷰션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어트리뷰션 윈도우는 인스톨 후 다시 인스톨, 즉 리인스톨이 일어났을 때 이 리인스톨을 인스톨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리어트리뷰션 윈도우는 인스톨 후 다시 인스톨, 즉 리인스톨이 일어났을 때 이 리인스톨을 인스톨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리인스톨은 이제 인스톨로 집계가 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스톨 포스펙 또한 발송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동일한 기기를 사용해서 인스톨 어트리뷰션 테스트를 반복하신다면 첫 인스톨 후 추가적인 인스톨들이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테스트에 사용할 기기를 테스트 기기로 등록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이 기기는 테스트 기기로 사용될 것이니까 반복적으로 인스톨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기기에는 리어트리뷰션 윈도우가 적용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일한 기기를 사용해 반복적으로 인스톨 어트리뷰션 테스트를 하시는데 번거로움이 없게 되겠죠. 인스톨 어트리뷰션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트리뷰션 측정 시에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물론 기기 플랫폼에 따라 그리고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항상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퍼럴 매칭은 구글 플레이로 이동시킨 어트리뷰션 링크 내 구글 플레이 리퍼럴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로지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된 안드로이드 앱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제3자 안드로이드 앱 마켓, 예를 들어 원스토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에서 광고가 노출, 클릭되었을 때 해당 광고를 보거나 클릭한 사용자의 디바이스 아이디 정보가 앱스플라이어에 전달되는 경우 앱을 인스톨한 사용자의 디바이스 아이디와 이를 매칭하여 어트리뷰션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률적 모델링에 기반한 매칭 방식입니다. 이는 광고를 클릭한 기기로부터 수집된 기기 유형, 브랜드, 모델 등과 같은 기기 정보, 그리고 OS 버전 정보, 유저 에이전트 정보, 플랫폼 정보, IP 주소 등과 같은 다양한 기기로부터 확인되는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을 활용해서 앱을 인스톨한 기기와 확률적으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앱스플라이어는 기기로부터 전달받는 여러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확률적 모델링에 의한 매칭 정확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는데요. 업계에서 선도적으로 IP 고유성 분석 기술을 도입해서 매칭률의 정확도를 높여왔습니다. 저희가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매칭 방식 중 기본적으로 리퍼럴 매칭,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과 같은 확정적인 매칭 방식을 어트리뷰션 측정 시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SDK 테스트를 위한 개념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 경험팀의 한지호 매니저가 인스톨 및 인앱 이벤트 어트리뷰션 측정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플로우를 설명드리고 실제 테스트를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어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저는 실제로 SDK 연동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요. 실제 테스트하기 전에 잠시 가벼운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앱을 앱스토어에 출시하기 전 SDK가 잘 구현되었는지 인스톨 어트리뷰션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그러면 참 또는 거짓으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우 많은 분들이 참이라고 응답을 해주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한 70% 정도 투표가 완료되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물론 할 수 있다입니다. 앱의 스토어 릴리즈 여부는 앱스플라이어의 인스톨 기록과 상관이 없습니다. 앱스플라이어에서 특정 앱의 클릭 기록이 서버에 있고 이 클릭과 매칭되는 앱 첫 오픈이 발생할 수만 있다면 스토어에 런칭되지 않은 경우라도 얼마든지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노노가닉 인스톨을 발생시켜보고 매칭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칭은 앞에서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매뉴얼 테스트입니다. 디바이스 매칭 방식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디바이스 아이디를 어트리뷰션 링크에 다음과 같이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그럼 바로 대시보드로 가서 테스트에 사용할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링크를 우선 생성해야겠죠. 대시보드 내에 원링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 이 앱은 앱스플라이어에서 테스트용으로 글로벌하게 사용되는 앱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템플릿과 링크가 많은데요. 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지금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링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잠시 로그인을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링크를 만들기 위해 원링크 커스텀 링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템플릿에서 커스텀 링크 추가 버튼을 눌러서 링크 생성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링크 이름에는 식별할 수 있는 링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웨비나 시리즈 테스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션에서도 미디어 소스로 사용될 PID 파라미터에 들어갈 값을 정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웨비나 시리즈 테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방식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어트리뷰션 링크 파라미터에서 커스텀 파라미터 값으로 advertising id라는 파라미터 키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에뮬레이터에서 저희 에뮬레이터를 통해 실험을 할 텐데요. 에뮬레이터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앱을 통해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앱은 앱스플라이어에서 디바이스 아이디 확인용으로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앱스토어에 배포한 앱으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아이디에서 GID를 복사해서 지훈님, 지금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이 네,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떤 화면이 보이시나요? 지훈님 프로필 사진만 보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원링크, 링크를 생성하는 단계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링크에서 커스텀 링크를 추가하는 페이지로 가셔서 링크 이름에 식별하실 수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요. 미디어 소스에도 라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지금 혹시 마이크는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는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저희가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를 추가해야 하니까요. 파라미터 키값으로는 구글 애드버타이징 아이디를 확인하는 애드버타이징 아이디라는 파라미터 키값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밸류 값으로는 복사해 왔던 에뮬레이터 디바이스의 디바이스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링크 생성 버튼을 눌러서 링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링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숏링크를 복사해 와서 여기서 지금은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요. 에뮬레이터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는 게 잘 보이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브라우저에서 생성한 링크를 호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디바이스 아이디가 붙어있는 디바이스 매칭 방식을 테스트할 때는 지금 브라우저 인스톨을 실제로 할 실제 기기가 아니라 인스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톨을 실제로 발생시킬 실제 기기가 아니라 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했는데요. 앱스플라이어 서버에서는 디바이스 아이디가 붙어있는 클릭이 기록되었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인스톨이 발생했는데 이 인스톨이 발생한 기기의 디바이스 아이디와 일치하는 클릭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기기에서 인스톨이 발생했을 때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방식으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앱스토어에 가서 인스톨을 하고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첫 실행을 하고, 이 앱은 앱스플라이어에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앱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를 길게 클릭하면 전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미디어 소스의 웨비나 시리즈 테스트라고 제가 방금 만들었던 원링크의 미디어 소스로 된 클릭 기록이 잘 매칭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매치 타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디 매칭 방식으로 매칭이 잘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앱을 다시 삭제하고 다음 매칭 방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뮬레이터, 즉 실제 인스톨을 발생시킨 기기가 아니라 컴퓨터 브라우저에서 클릭 URL을 호출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방식이 작동하는 원리를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앱을 연속으로 삭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기기가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기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화이트리스트로 등록되지 않은 기기일 때는 이렇게 앱을 연속으로 설치하고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중복으로 간주돼서 첫 인스톨만 기록됩니다. 첫 인스톨 이후에 발생하는 다른 인스톨들은 기록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테스트를 하실 때는 꼭 테스트 기기로 등록을 하시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 기기 등록은 대시보드의 테스트 기기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dd Device 버튼을 클릭하고, 저희는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식별을 위한 이름을 적어주시고
여기에 구글 애드버타이징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테스트 기기 등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가서 아까 생성했던 이 웨비나 시리즈 테스트라는 링크를 통해서 확률적 모델링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확률적 모델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확률적 모델링은 확률적 모델링 테스트는 앞의 방식과 동일하지만 네, 확률적 모델링 테스트는 앞의 방식과 비슷하지만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가 어트리뷰션 링크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가 링크에 붙어 있을 경우 확정적인 매칭 방식인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이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은 디바이스 아이디라는 고유한 유니크한 어떤 키값을 통해서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방식이고 확률적 방식인 확률적 모델링보다 우선순위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링크에 디바이스 아이디가 없어야만 확률적 모델링 매칭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레퍼럴 값이 붙어버려서 레퍼럴 방식으로 매칭이 기록이 되겠죠. 따라서 확률적 모델링을 테스트하실 때는 클릭은 발생하지만 플레이 스토어로 가지 않도록 하는 디바이스 아이디가 붙어있지 않은 그런 클릭을 호출해서 앱스플라이어 서버에 그런 클릭 기록만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링크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만들었던 이 링크가 있죠. 이 링크에서 어트리뷰션 부분에서 이 커스텀하게 붙여주었던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를 제거하고 링크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다시 불러와서 에뮬레이터 기기에서 링크를 복사하고 브라우저에서 이 URL을 호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것이 있죠. 바로 AF_R이라는 리다이렉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선 잠시 인스톨을 해서 이번 인스톨 기록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링크 생성 페이지로 가서 리디렉션 및 딥링킹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유저를 이동을 시켜야겠죠. 저는 google.com이라는 그냥 페이지로 유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링크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유저가 링크를 클릭했을 때 스토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google.com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브라우저로 와서 링크를 호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라 구글 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앱스플라이어 서버에는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가 없는 그리고 구글 플레이 레퍼러도 없는 그런 클릭만이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어로 다시 돌아가서 앱을 다시 설치하고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을 설치했고 전환 데이터를 길게 눌러서 확인해 보면 매치 타입의 핑거프린팅이라는 매치 타입으로 매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모델링 방식이 잘 작동해서 매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앱스플라이어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핑거프린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필드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뀌지 않아서 변경이 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확률적 모델링 테스트도 확인을 했으므로 앱을 다시 삭제하고 마지막 방식인 레퍼럴 매칭 방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슬라이드로 돌아오셨으면 레퍼럴 매칭 방식을 테스트하기 전에 잠깐 퀴즈를 풀어볼 텐데요. 이번 퀴즈는 iOS에 사용할 수 없는 어트리뷰션 방식이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확률적 모델링, 두 번째는 레퍼럴 매칭, 세 번째는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방식입니다. 세 개 중에 어떤 방식을 iOS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답변을 레퍼럴 매칭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레퍼럴 매칭입니다. 레퍼럴은 구글 플레이에서만 이 레퍼럴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앱스토어는 이러한 레퍼럴가 없습니다. 그래서 iOS에서는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과 확률적 모델링 매칭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럴 매칭 방식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럴 방식은 링크에 디바이스 아이디 파라미터가 없는 링크를 통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 링크로 돌아가서 아까 생성해 주었던 리다이렉션 파라미터를 제거해 주면 되겠죠. 리다이렉션 파라미터를 제거하고 링크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숏링크를 복사해 주고요. 그리고 인스톨을 발생시킬 브라우저에서 링크를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바로 링크가 이동했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레퍼럴 값이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인스톨을 해보겠습니다. 네, 앱을 오픈하고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보시면 gp_referral라고 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레퍼럴 값으로 잘 매칭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뷰스루 어트리뷰션 방식을 테스트해 보겠는데요. 이 앱을 먼저 지우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네,
마지막으로 뷰스루 어트리뷰션 방식입니다. 뷰스루 어트리뷰션은 노출, 임프레션을 통한 어트리뷰션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뷰스루 어트리뷰션은 단순히 광고 노출이 된 것을 인스톨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룩백 윈도우 기본값이 하루로 매우 짧고 우선순위도 다른 방식들보다 뒤처집니다. 그래서 어떤 노출과 어떤 클릭이 같이 발생했고 노출이 더 나중에 발생해서 라스트 터치라고 하더라도 설치가 일어났을 때 클릭 기록이 더 우선적으로 기여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하기 전에 오늘의 마지막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퀴즈는 인스톨에 대한 노출 어트리뷰션, 뷰스로 어트리뷰션이 되겠죠. 뷰스로 어트리뷰션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투표입니다. 네, 인스톨에 대한 뷰스루 어트리뷰션을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일까요? 1분까지 기다려보고 한 15초 정도만 앞으로 더 기다려보고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답은 디바이스 아이디 값입니다. 뷰스루 어트리뷰션에서는 확률적 모델링 또는 레퍼러 방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프레션 링크가 호출될 때 디바이스 아이디를 반드시 붙여서 보내셔야 뷰스루 방식의 어트리뷰션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뷰스루 방식도 마찬가지로 디바이스 아이디가 붙어있는 링크를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화면 공유가 풀려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네, 이번에 뷰스루 어트리뷰션 테스트를 할 때에는 여기 보이는 안드로이드 어트리뷰션 링크 impression.appsplayer.com 그리고 다음과 같은 형식의 앱 아이디가 나오고 그 뒤에 파라미터가 나오는 이 원링크 형식이 아닌 싱글 플랫폼 링크 형식으로 뷰스루 어트리뷰션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대시보드에서 우선 디바이스 아이디에서 기기의 디바이스 아이디 값을 복사해 줍니다. 디바이스 아이디 값을 복사하고 이 디바이스 아이디를 여기 보이는 advertising id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에 대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링크를 싱글 플랫폼 링크인데요. 이 임프레션 링크를 마찬가지로 저번에 아까 방금 했던 디바이스 아이디 매칭 방식과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pression.appsplayer.com 이라는 서브 도메인으로 된 com.candyapp.appsplayer라는 앱에 대해서 임프레션이 앱스플라이어 서버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프레션 링크를 호출하면 OK라고 앱스플라이어 서버에 임프레션 값이 잘 기록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출은
유저가 클릭하는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유저를 어디론가 리다이렉션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임프레션이 기록되었다는 신호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에뮬레이터에서 앱스플라이어 서버에 노출 기록이 되었으므로 인스톨을 하고 첫 오픈을 발생시켜서 전환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눌러서 전환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보면 매칭 방식이 아이디 매칭으로 잘 매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스루 노출 방식으로 매칭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값은 여기 보시면 AF 뷰스루 룩백 윈도우라는 값으로 1일이라는 윈도우 값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AF 뷰스루 룩백 윈도우 이 부분을 통해서 뷰스루 어트리뷰션이 제대로 동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앱스플라이어의 모든 어트리뷰션 매칭 방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테스트가 잘 되지 않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클릭이 대시보드에 기록되지 않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클릭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트리뷰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다면 물론 대시보드에 클릭이 기록되지 않겠죠. 아니면 다른 대시보드, 다른 앱의 대시보드나 아니면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당일이 아니라 다른 기간으로 조회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기록이 대시보드에 기록되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도 최대 5분 이내에 클릭이 기록이 되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체감상 1분 내에 모든 클릭이 기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효성 검증 규칙 또는 프로텍트 360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여기서 어떤 설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클릭 자체가 블럭이 되어서 대시보드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릭 데이터는 기록이 되었지만 인스톨 데이터는 기록이 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가장 흔하게 문의 주시는 그리고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앱을 설치했지만 실행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웨비나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스플레이어는 인스톨 기준을 앱 첫 실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앱스플레이어 SDK가 실행되어야만 앱스플레이어 서버에서 이 기록을 받아서 매칭을 시키고 인스톨을 기록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앱을 설치하시고 나서 반드시 앱을 한 번은 실행을 시켜 주셔야 앱스플라이어 대시보드에 인스톨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대시보드에서 다른 앱이나 다른 기관으로 조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효성 검증 규칙 프로텍트 360에 의해서 클릭이 블럭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대시보드에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는데 여기는 최대 15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트리뷰션 데이터가 처리되는데 어떤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실시간이고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고 체감상 3분 정도 이내는 모두 인스톨이 기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디바이스가 화이트리스팅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테스트를 하실 때는 앱을 여러 번 설치하고 삭제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디바이스가 테스트 기계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처음에 기록하셨던 첫 번째 인스톨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중복으로 간주되어서 대시보드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시는 환경에서는 꼭 화이트리스트를 하신 디바이스로 테스트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톨이 기록되지 않는 다른 이유로는 SDK 구현 연동상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바른 앱 아이디 혹은 올바른 데브 키 값으로 SDK가 연동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고 아니면 앱스플레이어에서 어트리뷰션을 측정하는 이런 코드들을 호출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앱스플레이어에서 SDK를 이니셜라이징하는 init
코드 init 메소드라든가 아니면 스타트 트래킹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은 호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SDK 연동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자료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SDK 연동에 필요한 가이드 문서들을 정리해 두었는데요. 웨비나가 끝나면 웨비나 녹화본과 발표 자료를 함께 앱스플레이어 학습센터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안드로이드와 iOS SDK, 그리고 유니티 플러그인이나 자주 사용하시는 리액트 네이티브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 SDK 연동 가이드가 함께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Q&A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웨비나 세션이 종료되고 나면 모두 이 웨비나 세션의 퀴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실 텐데요. 퀴즈를 통과하시면 이번 웨비나 주제에 대한 배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앱스플라이어 지식 배지를 모든 주제에 대해서 얻으시면 링크드인 프로필에 등록하실 수 있는 인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사실 웨비나 시간이 초과해서 많은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Q&A 세션을 이용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A에 올라온 질문들을 모두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 지금 답변이 되지 않은 Q&A가 3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Q&A는 월링크를 통해 광고를 진행할 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Q&A가 잘 보이지 않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질문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 잘못 엔터를 누르신 것 같아서 사실 아래 질문과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아요. 질문을 제가 이제 일단 읽어드리면서 저희가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답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의 이제 사용자분께서 방금 그 앤서 라이브를 버튼을 누르고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네. 방금 그 이제 익명의 사용자분께서 질문하신 건데 방금 질문한 커스텀 링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추천인의 식별자를 파라미터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안드로이드, iOS 가이드는 있지만 웹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가이드는 없어서요.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사용자를 추천하는 어떤 사용자 추천을 통해서 들어온 사용자의 어트리뷰션 성과 측정을 하고 나서 추천인한테 어떤 리워드를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유저 인바이트 어트리뷰션이라는 이제 어트리뷰션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제 도움의 문서가 있어서 물론 이제 관련해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 부분을 어떤 거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와 같은 니즈는 실제로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자체적으로 구현해서 이제 링크를 호출을 할 때 커스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추천인의 식별자 어떤 정보값을 붙이고 그 링크를 통해서 추천받은 사람이 앱을 인스톨을 했을 때 그 정보를 확인을 해서 추천인한테 어떤 리워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추천받은 사용자한테 어떤 퍼스널한 온보딩 경험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이제 고객사분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라서 좀 더 이제 배경을 얘기 나누고 나서 도움이 되는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남아있는 질문은 이제 프로텍트 360. 요거에 대한 내용은 짧게 설명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웨비나 시리즈 중에 조만간 이제 맨 마지막 마지막 세션인가요? 프로텍트 360에 대해서 다루는 좀 더 상세하게 다루는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Q&A, 올라온 Q&A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녹화본은 내일 학습센터에 올라갈 예정이고 발표 자료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앱스플라이어 학습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 세션은 어트리뷰션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주로 애드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과정에 대해 주로 알아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다음 주 화요일 마찬가지로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세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습센터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웨비나 세션은 한 세션에 등록해서 모든 세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세션에 각각 등록을 해주셔야겠고요. 주제가 여러 개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세션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웨비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